안녕하세요. 가족요양 전문TV의 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잘만 활용하면 현재 받고 계신 가족요양급여보다 최대 10만원, 아니 그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 속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가족요양급여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방문 목욕을 같이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문 목욕을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유의사항들이 있거든요. 만약 이 부분을 놓치시면 열심히 일한 것들을 공단에 모두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방문 목욕을 하면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수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매뉴얼대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계속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영상은 현재 가족요양을 하고 계시지만 방문 목욕은 별도로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심지어 나는 센터에서 방문 목욕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도 가족요양을 하시면서 충분히 높은 급여를 받고 계시겠지만 가족요양과 함께 이 방문 목욕을 활용하시게 되면 가족요양 급여 외로 목욕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방문 목욕은 다른 사람을 방문해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족요양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지금처럼 목욕을 도와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족요양과는 별개로 별도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 목욕하시는 거 근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생활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재 방문 목욕을 활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진지하게 방문 목욕을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방문 목욕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방문 목욕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목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서 제공해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목욕 급여 제공 기준을 살펴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방문 목욕 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2명이 한 조가 돼서 현재 가족요양을 받고 계신 대상자분 목욕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때 가족요양 중이신 가족요양보호사가 2명 중 1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1명은 현재 이용 중이신 센터에서 파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이나 지인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시면 그분과 함께 대상자를 목욕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가족요양하고 있는데 자녀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와 남편을 목욕시키게 되면 이것이 근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급여를 받지만 같이 목욕을 시킨 자녀도 센터를 통해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고시 제26조를 보시면 1번의 방문 목욕 급여 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맞춰서 목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목욕만 1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목욕하는 시간, 그리고 마무리까지 전 과정이 포함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2번에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이동 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 목욕 급여 제공 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치기 과정을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80%나 70%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혼자 시키지 말고 꼭 둘이서 함께 시켜야 한다는 거죠.
대상자분이 수치심 때문에 불편해하시면 한 분은 대상자분 등 뒤로 가서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라도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목욕은 주 1회만 가능하고요. 변실금이나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주 2회 이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 2회 이상 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기록지나 태그의 특이사항에 변실금이나 요실금 때문에 피부관리 차원에서 목욕을 주 2회 했음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방문 목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시 제23조를 보시면요. 3번에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요양할 때 이 부분을 준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방문 목욕을 하실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과 짝을 이뤄서 하려고 하신다면 그 사람도 결국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님과 마찬가지로 다른 가족도 160시간이 넘어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고시사항에 근거할 때 방문 목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르고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가족과 함께 목욕을 시켰다가는 목욕으로 애써 받은 급여를 나중에 전부 환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문 목욕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방문 목욕을 할 때 받으실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센터 기준 목욕 시급 18,000원으로 계산한 거고요. 만약 일주일에 한 번 대상자를 목욕시키신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요일에 목욕을 하느냐에 따라 한 달에 4번 혹은 5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목욕을 총 4번을 한다고 가정하면 급여는 72,000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방문 목욕도 가족요양처럼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은 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보호자로서 납부하는 부담금인 거죠. 여기서는 2022년 수가 일반 15%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만약 감경이시면 본인 부담금이 더 적게 되니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는 일반이라고 가정했고요. 본인 부담금은 1회 기준 6,636원입니다. 목욕 4회를 기준으로 하면 총 26,544원이 되겠죠. 그래서 급여 72,000원에서 본인 부담금 26,544원을 공제하면 목욕에 대한 근무로 45,456원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린 겁니다. 내 가족과 함께 목욕을 시킨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급여는 72,000원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보호자에게만 공제되니까요. 그럼 두 사람이 함께 목욕해서 얻게 되는 수입을 더해보면 72,000원과 45,456원을 더해서 총 117,456원이 되는 겁니다. 4시간 일하고 버는 수입으로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욕을 한 달에 5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보호사님 기준 56,820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가족요양 대상자분이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어서 기저귀를 착용 중이시라면 주 2회 이상도 목욕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로 한 달에 총 8번을 목욕하셨다고 가정하면 9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 그리고 9번을 하셨을 때는 최대 10만 원까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들은 본인 부담금을 차감하고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순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금률이 더 적으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수입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방문 목욕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 목욕 신청은 간단할 수도 있고 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계신 센터에 연락하셔서 방문 목욕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족요양보호사님과 같이 목욕하실 분이 주변에 있으면 일이 쉬워집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방문 목욕은 반드시 2명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같이 목욕할 요양보호사를 섭외해드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센터들이 방문 목욕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 센터도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나 아는 지인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만약 주변에 있다면 목욕 신청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방문 목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방문 목욕을 하려면 이용 중인 센터가 방문 요양 외로 방문 목욕도 함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방문 목욕이 없는 센터를 이용 중이시라면 아쉽게도 방문 목욕은 신청하실 수가 없으시고 이 부분의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혜택을 포기하시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목욕을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 센터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방문 목욕도 함께 설치해서 센터를 운영하니까 꼭 센터에 문의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족요양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샬롬.